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9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인데요.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망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매년 12월에 있었던 그 대주주 요건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미국 증세와 관련한 이 부자세와 관련한 이슈가 하나 있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마 조금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우리 나라 시간으로 토요일까지 있었던 미국 시장 얘기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지난주 한 주간 미국 시장은 다우와 S&P 500을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반면 나스닥은 제법 이 조정폭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자리를 좀 하고 있었었고, 다우나 S&P 500이 조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부분은 어떤 실적과 관련된 부분, 이제 그리고 안정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지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공매도가 재개됐던 첫 주였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1.57% 정도 상승을 했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5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의 캔들상으로 놓고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봉 마감을 했죠. 지난주 공매도가 재개됐던 월요일 특히 하락폭이 상당히 컸고 화요일까지 영향이 좀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월화 정도 선, 빠르면 화요일 오후 정도 선부터 조금 공매도의 영향력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화요일 오후장 후반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영향력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목요일 금요일 넘어오면서부터는 조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이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코스닥 쪽에 제약 바이오 섹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월화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그다음에 통신 장비 섹터들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하게 좀 출회가 됐었죠. 특히 이제 3일 날 재개가 됐던 첫날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영향은 좀 많이 주었습니다. 이 시중에서 얘기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제한적인 건 맞죠. 코스피 쪽에서 봤었을 때는. 코스닥도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보면 조금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만 월요일 정도에서는 조금 제법 그래도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최고 이 하한선을 코스닥 같은 경우 945포인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자리 아래까지 살짝 장중에 터치를 한번 했었었죠. 943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코스닥이 그만큼 자리를 깰 정도까지 상황이었으면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3100이 깨질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전제를 했던 부분인데 코스피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3100포인트까지 찍었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으로 조정을 받고 올라왔고 코스닥은 조금 과하게 찍고 올라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돌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굉장히 이제 조금 이 이슈가 컸던 부분들을 보면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으로 얘네들한테 영향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반대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월, 화, 수, 목까지 굉장히 호조한 흐름으로 계속 나오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옐런 재무장관이 그 스타트를 끊었고 그 뒤에 연준 위원들이 이 부분을 주워 담는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 연준 이사분들 중에 한 분께서 또 불을 붙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런 재무장관의 이 금리 인상 발언과 연준 이사의 발언 같은 경우는 제가 주중에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의도적인 부분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금 과도한 우려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한 번씩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특히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나왔던 4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이 수치가 나오고 나서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쇼크가 나왔는데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이 예상치가 100만 명 증가였습니다. 근데 26만 6천 명 증가로 쇼크가 나왔어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상치가 5.8%였고 지난달이 6.0%였는데 이번 달 6.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고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건 목요일 날도 그 말씀 드렸어요. 이 고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고용 지표가 만약에 아주 강하게 좋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테이퍼링 우려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 연준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마지막 보루까지 좋아지게 된다면 조금 불안할 수 있다. 다만 요번 달 한 달이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올린다는 얘기가 나온다기보다는 5월 것까지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장의 불안성은 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쇼크가 나와버렸죠. 그 바람에 이게 쇼크가 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테이퍼링 우려가 쑥 들어가 버렸죠. 지금 뭐 6월 달에는 6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에 관련된 얘기가 논의가 나올 것이다라는 시장 예상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9월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일시적이어서 만약에 6월 달에 우리가 딱 봤을 때 5월 고용 지표가 다시 100만 명 이상 이렇게 확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6월, 9월도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한 텀 쉬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 우호적인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며 월요일 날 우리 시장에도 일정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두 번째는 이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영향, 점차 완화돼 가고 있는 모습은 보였다. 공매도 특히 이제 지금 외국인들 공매도가 상당히 문제였잖아요. 월요일 날 1조 이상 공매도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공매도 지금 막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지난 금요일 정도까지 와가지고는 공매도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조금씩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테이퍼링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 눌림이 나올 때는 언제든지 공매도에 대한 얘기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의 정상적인 과거에 원래 해왔던 다른 나라들 다 지금 공매도 하고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의 흐름과 똑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금은 이 좀 사투리를 좀 써서 죄송한데 포시럽게 지금 1년 정도 동안 흘러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냉정한 흐름으로 기존에 해왔던 다른 나라와 똑같은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일 것이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이 공매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먹잇감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이 기울어진 부분들이 완전히 이렇게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은 코스닥 같은 경우 약간 줄기는 했던데요. 신용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인도발 확산세 관련해 가지고 백신의 지적재산권 관련 논란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행정부에서도 이걸 풀 수 있다,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독일 쪽에서 일단 우리는 반대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쉽지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 지금 현재 보면 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받지 못했으니까, FAD 승인을 받지 못했으니까, 파이자나 모더나나,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나오게 될, 곧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될 큐어백이나, 존슨앤존슨 마찬가지일 거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이 중에 제일 뭐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파이자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모더나하고 요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파이자가 독일 기업이죠. 큐어백도 독일 기업입니다. 근데 독일이 우리는 지적재산권 안 풀래라고 얘기하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겠죠. 뭐 독일 거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미국 거는 보호 안 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과 관련한 이슈로 한번 이렇게 올라왔던 기업들은 다음 주 조금 조심해야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은요, 4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특히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해 가지고는요,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 자체가 한 2.0을 찍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 연준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서는 뭐 한 최대 2.5까지도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 고용 지표를 통해 가지고 어필력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 상승을 하게 돼서 일정 수치 이상 계속 올라가면 2.0 이상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조금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만 계속 가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과 이사들의 발언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특히 이제 연준 위원들 한 10분 가까이 이번 주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발언에 따라 가지고 뭐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일 걸로 보여지는데, 일부 조금씩 이제 어떤 이 워딩에서의 변화가 좀 있을지,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 다음 이게 제가 오늘 제목과 관련해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미국 부자세 증세와 관련해서 이제 최고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 지금 39.6%까지 자본 이득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이번 17일까지 연방 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연방 소득세 올라가고 나서,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뭐 올라간다라고 보면 올해 어느 정도는 정리가 좀 돼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차익 매물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물론 일시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이 날짜가 딱 정해진 상태에서 내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게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 자본이득세 관련해서 세율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럼 지금 기존에 한 2배 가까이 지금 높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빼낼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미국 시장에 조금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에 미국만큼의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뭐 미국 시장이 밀리는 흐름에서 우리만 뭐 독불장군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구석이 분명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영향이 조금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미국 자본 들어와 있는 미국 자본들도 마찬가지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 귀환 여부도 이번 주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예, 요 내용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자금의 이 차익 물량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요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미국 같은 경우 그동안 우리는 뭐 매년 이벤트성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그동안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반영될지 이건 뭐 며느리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이번 주 우리 시장 반등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아까 제가 지난주 거 이거 여기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요,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요, 이제 요런 부분들도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던 게, 이번 고용 지표가 정말 최악으로 나온, 그러니까 쇼크로 나온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뿌렸던 현금이 있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뿌렸던 현금이
제법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일부 주 같은 경우 놓고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한 39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390만 원 정도를 그냥 받아요. 일을 하면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장담을 못할 수도 있고, 뭐 해도 얼마 차이가 안 난다면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보너스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공화당 쪽에서 얘기했던 그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가만히 그냥 있어도 돈이 나오니까. 근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최대 9월까지잖아요. 지금 이게 진행되는 게. 그래서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향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혹시라도 현금 보너스를 뭐 지급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인프라 쪽으로 계속 가거나 생산 쪽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가야 되지, 현금으로 국민들에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주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현금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을 올린 게 됐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주택시장 올리고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향후의 부양책의 방향도 조금씩 이제 제한적일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주 시장 전망 보게 되면 3,160에서 3,220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얘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제한될 가능성, 그러니까 윗골이 달고 내려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겠고, 요거 살짝 더 아래로 밀릴 3,150까지 50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50에서 60 사이가 지지 라인이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965에서 한 1000 정도. 제가 사실 처음에 이 지난주였나요?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지난주 목금 정도에서는 1010포인트 이상까지도 봤었고 3250포인트 정도까지 봤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 조금씩 줄인 겁니다. 그리고 하단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지난주 음봉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 양봉으로 어느 정도 돌려주는 게 필요한 구간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괜찮은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면 요 자리보다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이게 자꾸 저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윗꼬리를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요 부분 반영 여부 때문에 사실 조금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이번 주 관심해서 볼만한 sek터는 역시나 조선 섹터.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나요? 뭐 현대중공업 쪽하고 그러니까 대우조선 쪽하고 이쪽에서 수주 공시가 나왔었잖아요.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을 못했어요. 제대로 반영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조금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요. 철강 뭐 여전히 뭐 괜찮은 흐름, 운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번 금년 한 해 아마 계속 지금 뭐 이 등락은 있겠습니다만 가장 뭐 괜찮은 섹터로 보고 있는 반도체 섹터들 여전히 괜찮을 수 있을 가능성 높겠다. 이런 정도로 뭐 이번 주 시장 전망에 대한 말씀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